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기술 첸에서 70번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와 맹도 협상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경매 물건을 낙찰받고 점유자와 맹도 협상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그냥 협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인 인도명령을 신청하면서 협의를 동시에 진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인도명령 신문서가 도달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이 압박을 받기 때문에 강제집행 전에 협상이 마무리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물건을 낙찰받고 점유자를 첫 접촉하는 시기는 또 언제냐? 이거는 매각 허가 결정이 난 후에 만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빠른 맹도를 위해서는 낙찰자의 연락처나 그리고 맹도 과정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적어서 전달하고 오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맹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대리인을 통해서 맹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사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사비 협상만 잘 되면은 인도명령 결정으로 얼마든지 협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비는 협의 기준이 강제 집행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상하로 정하게 되면은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경우에는 보통 아파트의 경우 3개월치 창고 보관료가 통상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을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로 생각해서 협상에 임하다 보면은 임차인도 그게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은 충분하게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하면서 또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항력이 있어 갖고 배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또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임차인은 맹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맹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낙찰자에게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임차인과 맹도 합의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사 가기로 한 날이나 또 뭐 이사 가기로 한 날에 이삿짐을 이제 그 차에 다 실리는 것을 보고 맹도 확인서를 교부해 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거의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법원 제출용 맹도 확인서와는 별도로 또 별도로 맹도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아니고 이제 소유자나 아니면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텐데, 이럴 때는 맹도 확인서와 별도로 맹도 합의서도 또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맹도 확인서고, 또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후분 소유자가 이제 맹도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날과 이사를 가기로 한 날, 또 맹도 완료 후에 또 전체 물건을 다 가지 않고 남아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내용, 또 이는 이사와 관련해서 합의한 내용을 모두 적고, 또 그 합의한 내용을 위반할 때에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그 맹도 합의서에 모두 적고 양쪽에서 서명날인 해두는 것이
좋은 맹도 합의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원만한 맹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은 이제 71번인데 낙찰받은 경매 물건을 이제 맹도하면서 체납되어 있는 공과금 처리 부분입니다. 보통 그 아파트나 구분상가, 이제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집합 건물을 낙찰받으면은 관리비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관리비는 보통 그 전유 부분 관리비와 공용 부분의 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대부분 판례에서는 전유 부분의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고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이제 부담하게 되는데, 공용 부분의 관리비 중에서도 3년치의 공용 부분의 관리비만 이제 낙찰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치 공용 관리비 중에서도 그 이제 상대방 측에서 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에서 이제 그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급 명령을 신청했거나 또 그 압류나 감류 이제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들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그 판결을 받아놨거나 했으면은 소멸시효가 그 3년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이내의 공용 관리비 중에서도 이제 그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그 3년분의 공용 관리비를 낙찰자가 이제 그 부담하는 건 맞는데, 그 3년분의 공용 관리비 중에서 연체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는다는 거, 그 부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리사무소에서 점유자가 이사를 간다든지, 안 그러면 낙찰자가 이사를 올 때 불법행위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불법행위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이제 관리비는 그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돼서 체납 관리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2004-3598 판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집합 건물에 관한 이제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8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인데, 공용 부분 관리비에 한해서는 이제 특별 승계인한테 승계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서도 3년분의 공용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판결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또 2항에도 보면은 이제 공용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공용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의 관리 규약상의 관리비 중에서 이제 또 그럼 공용 관리비가 어떤 내용으로 부과된 것을 이제 공용 관리비로 하느냐 해서 그 항목을 보면은 이제 일반 관리비, 장부, 기장료, 위탁 수수료, 화재 보험료, 청소비, 수선 유지비 이런 거는 이제 공용 관리비에 포함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리단이 이제 그 상가 같은 데는 보면 번영에는 관리단이 있는데, 관리단에서 이제 어떤 관리비 부분이 이제 체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단전 단수전 조치를 취하는 사안이 발생하면은 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단전 단수 조치는 불법 행위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자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 관리단 등에서 또 관리주체의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해서 건물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경우는 이제 그 구분 소유자가 그 기간 동안에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뭐 단전, 단소로 인해서
건물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한 경우는 그 기간 동안은 구분 소유자가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기, 수도, 가스 요금입니다. 우리가 그 집합 건물에 경매를 받으면은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이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 소유자가 체납한 공과금 중에서 이제 관리비는 공용 관리비는 3년치를 낙찰자가 부담하지만은 이제 요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요금이 체납된 경우는 전기 공급 규정이나 수도법에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92-16669 판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이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 효력이 있는지를 보면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항을 보면은 전기사업법 이제 그 17조 1항의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 조건의 의미와 구소유가가 체납한 전기료 납부 업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냐, 또 승계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다항을 살펴봐도 수도 관련 내용인데, 수도법 17조에 의해서도 건물 구분 소유자의 체납 수도요금 납부 업무가 당연히 경매 낙찰받은 이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느냐,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얘는 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 공급 규정에 녹아 있는 어떤 승계 규정,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 내용으로서는. 이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동산 경매에 낙찰받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인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인수해야 되는 것은 이제 3년치 공용관리비이고, 그에서도 3년치 공용관리비 중에서도 이제 연체료 같은 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연체료는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또 3년치 공용관리비가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하도록 이는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의 안 그러면 상업번영에서 해놨을 때는 3년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겁니다. 이런 청구나 압류, 가압류 판결을 받아놨지 않으면은 3년치 공용관리비를 청구를 낙찰자가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3년 이상 되는 4년, 5년 된 거는 공용관리비를 이제 이렇게 못 받는 건데, 이제 이렇게 소멸시효를 3년 소멸시효에 걸리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에서 이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